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최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동 취업 박람회는요, 해마다 10월에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입니다. 작년엔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개최됐지만요,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의 촬영업을 알려드리며 잠시 특강 소개에 앞서서 오늘 전체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강동구청 주최로 고용노동부, 서울상공회의소 강동구 상공회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참여기업은 서비스업, 물류기업, 제조업 등 약 15개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15개 기업은 스마트 채용관을 통해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지문 적성 검사, 감정 오일, 스트레스 진단, 도형 심리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4일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강동구청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명사특강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2020년 상반기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반경이 정말 좁아졌고요.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밖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메타버스 시장 속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메타버스 분야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메타버스로 뜨는 미래 일자리,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메타버스 세상을 한번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최근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사,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삶,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또 이게 어떤 기회, 어떤 위험이 되는지 좀 다채롭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일자리 이야기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현상이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동차, 태양광, 인공위성, 힌트가 부족하면 도지코인, 아이언맨,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계속 직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경영자니까 하나의 직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10대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판매했어요.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회사 만들었고 또 뭐하고 하다가 지금은 인공위성 우주 기업까지 운영하고 있죠. 이 사람의 궁극적인 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실 모든 일은 자기 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같은 건데 이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약간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사람들이 구박도 받았던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은 놀라지 마세요. 인류를 지구가 아니라 저 멀리 화성에서 거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학자들은 테라포밍이라고 부릅니다. 외계 행성에서 거주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도 지금 78억 명의 인구가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왜 화성을 가야 할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이나 욕심이 커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으세요? 줄어든 것 같으세요? 혹시 종교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욕심은 그대로인 것 같다. 좀 더 줄어드는 것 같다.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 경제활동의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꿈 이런 걸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점점 더 마음에서 바라는 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테라포밍은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정된 공간이 인류의 많은 꿈과 욕심을 담기에는 좁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화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화성을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눈앞에 와 있는 화성은 무엇일까? 그걸 바로 저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테라포밍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행성은 아니지만 화성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인류가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철학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스톱이고요. 뒤에 부분 좀 더 즐겁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제가 여러분 노래 들으라고 잠깐 숨을 못 쉬었는데 혹시 이 노래 탈락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통과시키겠습니까? 예,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처럼 저는 탈락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잘 부르죠. 예.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그 MZ 세대가 많이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얘인데요.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면 무슨 TV에 SBS 그런 데서 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요. 메타버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유튜버랑 일반인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여름에 진행이 된 건데 이제 막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뽑혔어요. 데뷔할 사람들. 실제 데뷔도 했습니다. 어디서 데뷔했냐면 바로 메타버스 공간. 거기에 소속사 번호를 줬어요. 그 머리 엄청 멋있고요. 등장한 아티스트마다 자기의 채널을 별도로 파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들은 흔히 이런 모습, 이런 만화 같은 캐릭터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아바타라고 부르죠. 아바타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20대 초반의 여성분 같기도 하고 어떤 남성분 같기도 한데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다른 성별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메타버스의 굉장히 놀라운 세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만 이용할 수 있었고 내가 또 만약에 이런 데 나가려고 하면 뭐 노래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조금 신경 쓰이고 또 내가 사회에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B라고 하는 이 작업, 이런 직업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방송국도 아니고 개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모여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콘텐츠가 그럼 소수 30명, 100명만 보고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뭐 50만회, 100만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하는 방송 PD분들도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불편해하세요. 왜냐? 이제 예전처럼 프로덕션하고 채널에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오늘 뭐 이게 일자리라고 해서 저는 무거운 일자리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어. 데뷔를 해보고 싶었어.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르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겁니다. Magic. Whoa. This is unlike how we've seen people. 예, 잠깐 되게 노래 들어봤는데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이죠. 아까 그런 움직임이 여러분 그러면 국내 일부 유튜버가 하는 일시적 현상일까? 제가 그래서 외국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최근에 폭스TV 외국 방송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습인데 지금 화면의 모습처럼 심사위원은 저처럼 실제 인물 딱 앉아있고 예, 싱어들은 아바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송과 메타버스가 막 섞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 업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방송이나 광고 계통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새로 이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카메라맨 이런 분들보다 이런 거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아바타 디자이너, 메타버스도 공간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이 최근에 어떤 팀을 꾸릴 건데 그 팀은 뭐냐면 메타버스 전문 엔지니어들로만 사람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브랜드 인플루언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배우 오태훈입니다. 하나, 둘, 셋.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2년 이제 헤어질 때 됐네. 알겠구나. 네, 얼핏 봐도 뭔가 막장 드라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드라마의 냉장이 풀풀풀 날 겁니다. 그죠? 되게 또 신기한 게요,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가 뭐 유통, 제조, 물류, 뭐 콘텐츠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 콘텐츠 위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실제 다른 직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일하시는 게 만약에 뭐 제조업이다. 제조와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잘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콘텐츠는 내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거니까 그 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콘텐츠를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콘텐츠 산업 중에 또 중요한 게 영상이나 드라마 쪽이죠. 근데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는데 17세 여고생이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혼자 대본 쓰고 배우 만들고 무대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스트리밍 혼자 다 한 거예요. 이게 조회수가 뭐 몇십만원씩 나옵니다. 뭐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까지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예는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여러분들도 통신사 직원 아니어도 또 여기 들어가서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마, 영상 콘텐츠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상공인분들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저거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동네 작은 상점인데 우리 상점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근데 전단지 좀 예쁘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영상으로 광고를 찍고 싶어. 근데 그거를 제작사에 맡기기 위해 최소 몇백만 원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콘텐츠 창작하는 시장이 또 이런 콘텐츠가 2시간, 3시간 만에 뚝딱 촬영해서 뭐 2,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뭐 몇백만 원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제작하시는 분들도 2, 3시간 작업하는 거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일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좀 소규모로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완전 다른 도메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여러분? 강동구. 여러분, 제가 어디 살까요? 전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근무하긴 한데 저희 집은 내사랑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국민이에요. 오래되지는 않고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강동구, 저 지나다니다 혹시 당근마켓 통해서 만나게 되면 출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당근마켓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술. 근데 또 예술이라는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 광주도 그렇고 예술이 이제 그 지역의 핵심 어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예술은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너무 특정한 성공한 작가들은 많은 기회를 갖고 다른 분들이 기회가 너무 없다, 좀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메타버스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화면에 있는 예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패션 메타버스 예인데 클로시아라는 플랫폼 들어가면 옷 어떠세요? 이거 혹시 사가지고 입으실 수가 좀 부담스럽죠? 네. 패션쇼 의상 같은 걸 파는데 디지털로만 팝니다. 이걸 낙찰받으면 이거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여기 디지털 아트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카카오에 한두 개는 깔아서 쓰실 것 같은데 카카오에서 클립 드랍이라고 하는 국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올 한 여름 지나면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디지털 예술품이 팔렸냐 봤더니 무려 한 달 평균 1,000억 원, 3,000억 원의 예술품이 팔려 나갔어요. 그게 뭐 피카소, 고갱 이런 작품이 아니라 하정우 씨 작품도 있지만 개인 창작자, 아마추어들이 거기다 미술품을 올리고 판매된 게 그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옷도 그렇지만 예술품도 그렇고 거래에 정말 혁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구에 계시는 예술가분들, 넌 나는 원래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뭐 취미나 부업으로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강동구에 제가 지난주에 1차 성공원 갔다 왔더니 거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태블릿 하나 딱 꺼내셔가지고 예술품 그린 다음에 카카오의 클릭드랍이나 외국의 이런 플랫폼, 오픈시 이런 플랫폼들에 올려가지고 또 여러분만의 예술 판매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는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면은 왼쪽, 오른쪽 제가 일부 같이 띄워놨습니다. 오른쪽은 여러분 브랜드는 익숙하게 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소더비 어디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경매사. 소더비가 경매사, 혹시 소더비 경매 참여해보신 분? 저 참여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더비는 좀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만 우리한테 익숙하게 막 매일 갈 수 있고 그런 건 좀 아니죠.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는 사례들도 있고 거기서 뭔가 직접적인 비즈니스라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더비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경매 회사인데 옥션 회사인데 여기서 경매장을 만들어 놓고서 디지털 아트 제품들 실제 경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당장 해보세요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온 사례입니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왼쪽은 드레스X라고 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옷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핏 봐도 수만 벌 이상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참 웃긴 게 여러분 이 회사는 옷을 공장에서 만들지 않아요. 하청 생산도 안 해요. 어디서 만드는 거냐 하면 옷 자체가 다 디지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로만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로 만든 옷은 아까 봤던 그런 아바타들한테 입혀주는 그런 거냐? 물론 그런 사업을 해서도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터는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 뭐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이야기도 많이 하죠. 거기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데 월 매출액이 지금 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데요. 자, 근데 다시 여기 돌아가서 이 드레스X라는 플랫폼은 옷을 만드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있죠. 이런 옷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강동구에 강의하러 왔는데 뭔가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좀 예쁘지가 않아. 좀 화려한 옷 입고 올 걸. 그러면 이 사진을 이 사이트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찾아봤더니 얼마짜리 옷이 있어. 그럼 딱 구매하면 이 옷이 집으로 택배로 싸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입고 있던 이 사진이 바뀌어서 와요, 저한테. 이거는 마치 학창시절에 혹시 뽀샵질이라고 해서 옷 뜯어고치는 거 했었잖아요. 이제 예쁘게 고치고. 그거를 사업화 시켜놓은 겁니다. 너무 독특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 그렇다기보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만큼 상상력을 넘어서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버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이렇게 아바타 옷이 아니라 사람이 입는 좀 화려한 옷을 디자인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 플랫폼에 노크를 하셔가지고 나도 디자이너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도 어플라이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여러분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받아가지고 나만의 강동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의상실을 만들어 보고 싶어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사실 이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정말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일자리 찾는 분들한테는 정말 꼭 기억하시면 좋은 케이스예요. 요즘에 보면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체험 박람회라고 하면 주로 뭐 서울 여의도 어디, 코엑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와글와글 모여서 줄 서서 뭐 팜플렛 받고 상담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일하는 방식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얘는 저하고 오래 일을 많이 했던 LG 그룹의 사례인데 이들이 체험 박람회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설명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홈페이지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체험 박람회를 합니다. 공간이 꾸며져 있어서 공간 안에 있는 LG의 트윈타워, LG가 있는 저 마구에 있는 뭐 사이언스 파크 그런 데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실제 LG 직원 만나서 취업 상담도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이게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뭐 VR 장비 필요한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비대면 원격 수업, 원격 근무하면서 아마 많은 가정에 작은 화면의 모니터랑 그다음에 웹캠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여기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들, 우리 강동구에도 그런 정보 많이 올려줄 텐데 그런 것 중에 내가 여기는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못 가. 그럼 혹시라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체험 박람회를 별도로 열어주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런 거 기획해서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강동구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강동구에 있는 우리 국민들하고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좋지만 또 여기서 만나도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거, 좀 더 액티브한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메타버스 이야기 드리면 약간 연배가 있으신 제 친구 또래 분들은 뭐 어렵다 하시는데 정말 쉬운 메타버스 한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인도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 만든 건데요. 인도 거라고 해서 우리가 못 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단순한 겁니다. 헬멧을 쓰고서 뭐 고프로 같은 카메라 있죠. 야외에서 뭐 바이크 타시거나 하는 분들 많이 쓰는 거. 카메라 달려있고 헤드셋. 뭘 하는 거냐면 이걸 착용한 사람이 밖을 돌아다녀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연배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저처럼 옛날에 그 탁재훈 씨나 신정환 씨가 나왔던 아바타 소개팅
기억할 수가 있죠. 연예인들이 이제 일반인들 소개팅하면서 짓궂게 장난치는 거. 그거랑 비슷한 시나리오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강동구에 있는데 제가 이걸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유저한테 강동구에 있는 어떤 공원을 가달라, 강동구에 있는 쇼핑몰, 관광지를 가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쓰고서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실제 해외에선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소비자가 방콕 야시장을 가기도 해요. 그럼 2시간에 뭐 얼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방콕에 있는 현지인이 야시장을 대리 투어 해줍니다. 왼쪽 가서 뭐 물어봐달라고 물어봐주고 저거 필요해 그러면 구매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라고 해서 꼭 컴퓨터 화면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공간들을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여줄 수 있고 한 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강동구에서 뭘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플랫폼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 내와 외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업무 관련 경험들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예, 쇼핑몰의 모습인데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굉장히 어렵고 뭔가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증강현실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마지막 기억 아마 2015년도, 16년도에 포켓몬고. 포켓몬고는 너무 옛날 거고 그건 지금 기술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끔 옛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좀 구형폰 같아도 굉장히 기능이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 쇼핑몰들은 외국에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있냐 하면요. 큰 쇼핑몰을 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 안내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증강현실로 바닥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길 찾아가게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쇼핑몰 내에서도 요즘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상담하고 물어보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죠. 옷 사러 갔는데 상담원이 붙어가지고 계속 뭐 권하고 가격 얘기하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증강현실로 추가적인 정보가 뜨게끔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유통 분야를 개선하기도 하고 어떤 관광에 이런 걸 쓰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뭐 관광할 수 있는 거, 쇼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리에이션하는 쪽에서도 이뤄볼 수 있는 게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례들을 놓고서 각 사례가 어떤 업무적인 또는 비즈니스적인 변화가 오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제가 무너지는 진입장벽, 이렇게 좀 거창한 말을 붙였는데 진입장벽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큰 상점이 필요하다, 어떤 뭐 큰 자본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의 사례 그런 걸 보면 그런 거 없는데도 활발하게 무슨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죠. 즉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터전은 그 기업 환경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전 오프라인 기업하고는 좀 달라질 거고요. 또는 여러분 자체가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A 정도 규모가 되는 큰 기업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업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창조해내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나가는 영상이 독일에 있는 BMW 자동차 공장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그쪽 이사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작업을 같이 했던 엔비디아 CEO 제임슨 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인데 그 암호 앞에 채굴 할 때 쓰는 그래픽 카드인데 이거 왜 들어와 있을까 싶은데 이 회사에서도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공장이나 건물 세트 같은 것들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플랫폼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BMW 문제가 너무 먼 이야기 같으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홍준기 씨 나오고 한국 최초의 무슨 우주 배경 영화 했던 승리호에 보면 멋진 우주선 세트, 우주 공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안 만들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플랫폼을 써가지고 우주선 세트를 미리 멋있게 만들어 본 겁니다. 뭐 문제가 없는지 촬영할 때 괜찮은지 괜찮다 싶으면 실제 세트를 건설을 한 거예요. 바로 메타버스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BMW 이렇게 넓은 복잡한 공장을
직접 만들지 않고 메타버스 속에 미리 건설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공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인간공학적으로 사람이 안 다치고 작업을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지 이런 걸 막 검토합니다.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장 지으면 되겠다. 공장을 딱 건설을 해요. 자, 이런 부분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정말 늘어날까? 일자리의 증가나 감소는 산업에서 투자되는 자원을 보면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정부 측면을 보면요, 여러분. 현재 정부가 올 여름에 발표한 예산입니다. 7월 정도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을 국가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중에 정확히 2조 6천억 원이 향후 5년 동안 이 분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조 6천억은 뭐 디지털 뉴딜, 산업에 들어가는 메타버스와 그런 것만 그렇고요. 실제 다양한 부처들, 문화체육부가, 화학기술부가, 다양한 정부 부처들도 메타버스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이런 사례가 나는 만약에 이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이다. 나도 이런 게 가능할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글로벌 대기업만 쓰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원책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 제가 그냥 독특하고 좀 신기하면서도 좀 피부에 와닿기도 한 미묘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례, 지금 언론에서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 중에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로블록스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공간이 있고요. 화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저 캐릭터가 저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딱 보면 무슨 애들하는 게임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싶죠. 일단 로블록스의 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올 3월 달에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요. 올 7월 달에 국내 법인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여러분 현재 얼마나 됐냐면 뉴욕 증시에서 50조 원을 넘어섰어요. 50조, 손에 잘 안 잡히는 수치죠. 여러분이 알만한 국내 기업 중에 LG전자의 시가총액의 2배예요. 무지막지하게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번 강의 자료의 제목을 고객과 말하기를 다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통화했죠. 이거 전화는 주로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통화하는 것과 이렇게 들고 있는 시간 어느 쪽 시간이 더 많이 여러분이 아직도 이거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아재에 가까운 거고요. 나는 거의 이거다 싶으면 이제 젊은 층에 가깝습니다. 뭐 이게 나쁘고 이게 좋고 그런 건 아닌데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세상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보이스에서 버튼으로 넘어가고 다시 또 무언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갑자기 내 아바타가 좀 전에 못생긴 아바타가 하얀색 멋있는 마네킹으로 바뀌었죠. 이 마네킹 여러분 성별 모르겠죠. 나이 모르겠죠. 국적 당연히 모르겠죠. 비어있는 백색 아바타 마네킹으로 나왔는데 무슨 사례냐 하면 글로벌 명품 기업 구찌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구찌라는 브랜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보면 뭐 매장 가면 1,000만 원짜리도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1,000만 원짜리 가방, 가죽 가방에도 비싼가? 그 동일한 가죽 가방을 여러분 저렴하게 살려고 10만 원짜리 팔잖아요. 그죠? 구찌는 뭘 잘하는 기업이냐 하면 같은 10만 원짜리 가방이어도 이걸 100배가 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잘 전달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거를 소통이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세상하고 소통력의 차이입니다. 세상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무조건 대면을 하고 무조건 말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미묘한 방식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구찌는 이걸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구찌의 패션 브랜드의 가치, 명품이다, 연예인 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한테 구찌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왔다 갔다 보게 되면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죽긴 한데 구찌 인간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얀색 마네킹이 구찌의 텍스처하고 패턴을 입는 구찌스러운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경험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찌를 봤을 때 내가 경험한 브랜드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단순히 뭐 3D 뭐가 있고 아바타가 있고 이걸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이렇게 큰 틀로 뒤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자리에 관련 지표를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일부러 말씀 안 드렸지만 또 혹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X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또는 VR 뒤집어 쓰는 거 이런 건데요. 전체 산업 분야가 아니라 뒤집어 쓰거나 안경 끼는 거 이런 XR 분야만 봐도 산업 예측은 이렇게 크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지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10년 정도 뒤인데 PwC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예측한 자료를 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산업별 GDP가 이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억 달러면 얼마 돼요? 3천억 달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예, 수백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각 산업 단계별로 이렇게 많은 GDP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업의 규모도 커지는 거고 일자리를 따라서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걸 뒤집으면 일자리가 되겠죠. 향후 10년 후에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할까? 메타버스 전체가 아닌 일부 XR 분야.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많은 국가에 대한 예측치가 있는데요. 가장 적게 잡힌 게 좀 작은 국가죠. UAE나 핀란드. 몇만 개는 증가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가까운 국가 중에 중국이 메타버스 관심도가 엄청 높은 국가인데요. 향후 10년 이내 한 680만 개 정도 일자리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전체가 아니라 메타버스 일부분에서만. 전체를 놓고 보면 중국 내에서만 최소한 2,000개에서 3,000만 개 정도 일자리는 발생할 것 같고요. 미국도 최소한 1,000만 개 정도 일자리 충분히 발생하리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 여러분 처음 보시죠? 무슨 처음 봐서 선글라스인데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선글라스인데 여러분들은 이 선글라스 브랜드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라이방 아세요, 여러분? 라이방? 네, 전 옛날 사람이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한국여자 가서 라이방 갖고 와면 가져다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레이벤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커서 봤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레이벤을 라이방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레이벤 이야기입니다. 이 레이벤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한 9월 중순쯤에 굉장히 재미난 제품을 발표했어요. 뭐냐 하면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 카메라가 2개 달려있어요. 옆에 마이크가 달려있고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기업 페이스북하고 협력을 해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아는 소셜미디어 회사 맞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정식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300 정도. 흔히 레이벤 선글라스 치고는 아주 비싸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하는 거냐면 이걸 쓰고 있죠. 이걸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입체 영상이나 사진이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가 있고요.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는 건 좀 아깝지 않을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회사 명칭이 아니라 브랜드 명칭으로 내려오고요. 메타버스를 상징하는 회사 이름새로 딱 올라갑니다. 현재 페이스북의 직원이 정확히 여러분 4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일자리를 넘겨가지고 현재 이 중에 10,000명을 메타버스 관련 사업 부서에서 전직 배치했고요. 또한 최근에 발표한 페이스북의 놀라운 일자리 계획을 보면 우린 유럽에서 이제 XR 인력이 많거든요. 유럽에서만 10,000명을 메타버스 분야로 신규 채용할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기업 중에 탑5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엄청난 빅테크 거인이죠. 근데 이들은 우리는 미래의 메타버스 기업입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이 신기한 제품이 많이 쓰일 거다 이것도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의 미래 산업과 살아가는 방식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자리에도 새로운 기회,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떤 일자리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많이 쓰이게 되면 이런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냐? 이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 강동구를 돌아다니면서도 오프라인 쇼핑몰 빨리 볼 거 아니에요. 청호동 로데오 거리 가서 물건도 사고 그럴 때 보면 어떤 매장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카메라를 통해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강화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충분히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 더 미래를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이제 환경, 근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신기한 특허 중에는 모자가 있는데요. 모자에 보면 층 밑에 렌즈가 달려있어 렌즈끼리 내리면 증강현실 모자. 이것도 페이스북의 특허고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뭐가 좀 불편하지 않냐. 현재 이렇게 손에 쥐고 있죠.
지구 있거나 뭐 타이핑을 치거나 하는 건데 페이스북이 한 2년, 3년 이내에 계속 내세울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 저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 팔찌 같은 거. 저는 뭐 웨어러블 시계인데 이 시계가 아니라 시계 형태인데 AR, 이 증강현실 장비를 조작하는 장치 차고 다니는 팔찌처럼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고 키보드나 마우스 들고 다니지 않아도 팔찌만 차고 있으면 갑자기 키보드 띄워가지고 타이핑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거죠, 여러분. 실제 이게 시제품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걸 조금 더 저렴하고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만큼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놓여 있어요. 근데 또 페이스북만 이러는 거 아니냐? 모든 기업 얘기들이 다 어려우니까 제가 애플 이야기만 살짝 더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뭐 블레이드 러너, 그런 SF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갑자기 뭔가 팔뚝을 쭉 내밀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타이핑 치고 여기 뭐 영상 나오고 이거. 이 영화에서 봤던 씬이 애플이 이미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내년에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AR, VR 경영 장비를 이렇게 내보낸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출시가 될 겁니다.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애플 거. 그런데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걸 쓰고 있지만 팔목에 영상이 투영돼서 나오게끔 그런 것들을 애플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현재 시점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산업의 변화 방향, 그리고 뭐 GDP나 일자리 증가 규모, 좀 더 뭐 미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머리 아프게 말씀드려봤는데 정말 이제 딱 정리해서 일자리, 어떤 직업이 생길까? 직업이 새로 생기는 것, 현재 생기고 있는 것들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쭉 한번 띄워본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건물들이 있죠. 만약에 뭐 소도비 경매장, 그런 것도 방송 세트, 이걸 누가 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 건축학 공부했으니까 내가 지면 되겠지.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봤던 많은 사례에서는 실제 그런 공간에 대한 건축을 여러분 실제 건축회사나 건축사 사무소가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너무 낯선 공간이거든요. 기존 공간하고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쓰임새도 다르고 건물 내부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짓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도 막상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써봤던 적도 별로 없어요. 국내 뭐 지은 무슨 건설, S 무슨 건설. 거기서 아파트는 많이 졌지만 실제로 메타버스 건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많은 프로젝트를 보면 국내 대기업들인데도 보면 나는 이런 건물이 필요해. 아이디어 내는데 실제 이걸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진짜 마치 건축업체처럼 들어가서 벽돌 쌓고 벽 올리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젊은 창작자분들이었어요. 메타버스 건축을 해봤던. 그럼 나도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할까? 참 이게 아직까지 초창기 막 개화기여서 좀 복잡한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제가 직업이 교수잖아요, 여러분. 교수들 사이에서 어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노란색 공룡을 자기 아바타처럼 쓰는 유튜버인데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저희 그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메타버스 건축물을 그 친구라고 하죠. 그 선생님처럼 잘 만드는 사람이 드물어요. 배우는 거예요. 저희도 배워요, 그렇게. 사실 이런 것들. 저한테 연락 왔던 학생 중에도 저희 대학교 친구는 아닌데 제가 뭐 서울에 어떤 대학 다니는데 나는 건축학을 전공했어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런 메타버스 건축을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네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시 대학 들어가서 배우실 필요도 없고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유튜브,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서 건축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일이 되고요. 실제 인터넷 뒤져보면 이렇게 메타버스 건물만 정식으로 만드는 건축팀들이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또 빈 공간이잖아요. 건물에 들어간 다양한 물건들이 있겠죠. 하다못해 아바타가 있는 옷, 아니 현대자동차 그 안에서 자동차 메이트 있는데 거기 들어간 자동차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일들도 새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 코디네이터 제가 명칭을 붙여봤어요. 아바타가 또 멋지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냥 꾸며도 되지만은 해외사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하나 좀 신경 써서 만들다 보니까 마치 무슨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유명인들의 아바타만 세밀하게 디자인해준 사람도 등장했고요. 또 우리 혹시 젊은 친구분들 중에 보면 필터 같은 거 막 잘 써가지고 얼굴 꾸미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중에 자기만의 필터를 마치 화장품 브랜드처럼 런칭한 분들도 발생했습니다. 필터를 파는 거예요. 필터 하나당 얼마씩 몇천 원씩 해가지고. 자, 그렇게 아바타를 멋있게 만드는 것도 새로운 일거리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 경험 디자이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 중에 만약에 증강현실을 써가지고 아까 쇼핑몰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강동구가 저기 일자상공원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캠핑과 관련된 보물찾기 이벤트 또는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거기 좋은 공간이죠. 잔디밭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건강하게 걸으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를 뭔가 메타버스 공간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거기 증강현실을 넣거나 하는 그런 거. 뭐 어떤 이벤트가 어떤 순서로 발생하면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즐겁게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누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설계하는 일자리들이 실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 소도시 중에는 관광 자체가 메인 비즈니스인 소도시들이 좀 있죠.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실제 지역에 있는 창작자만으로도 부족해서 외부에 있는 창작자를 많이 끌어다가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메타버스형 관광 콘텐츠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공급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름 붙여봤는데 메타버스 행동 분석가. 네. 이제 메타버스에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는 사람의 행동이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기록이 되면 상업적으로 그 행동을 또 읽어보고 싶겠죠. 이해. 만약에 일자상공원에 하루에 1000명의 관람객이 왔다 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게 불만이 있고 어떤 경험을 좋아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설문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로그 정보라고 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기록을 잘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심리학 관련해 공부하셨다. 심리학 공부에다가 이런 메타버스적인 학습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이런 메타버스적인 데이터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직업이 생길까?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 자체를 운영하는. 앞서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거였고요. 이제 나의 일터 자체가 메타버스가 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대학생 스타트업 팀을 자문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 따와가지고 줌으로 1시간만 상담해달라고. 아주 그냥 도전적이고 너무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 팀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심리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개인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거 정신의학까지는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어려운 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 활성화되니까는 앞으로 잘 봤더니 내가 메타버스에 작은 상담실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을 하면 사무실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고객들도 직접 안 와도 되니까 훨씬 더 서로 좀 더 원가를 낮춰서 편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 상담실을 차린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 게 어느 플랫폼에다가 어떻게 차리는 게 비용도 절약하고 좀 운영하기 편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이프렌드라고 휴대폰에 깔기만 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녁 때 여름에는 심야 영화 상영회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보면 그 안에서 연극하는 분들도 나타났어요. 즉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자체가 공연의 터전이 되고도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증가하고 계세요. 그 외에도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교사분들, 실제 제자 중에 여러분 창업을 하는 경우 가끔씩 있는데 작년에 창업한 제자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교육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공부를 받고 다른 공부 좀 더 한 다음에 저는 교육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랬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작년에 사람들이 배우러 많이 올까? 그리고 임대료는 여전히 비싼 것 같아 괜찮겠니 했는데 이 친구가 저 그렇게 하지 않고 메타버스 안에다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난 봤어요. 또 처음에 사람들을 모집하고 뭔가 액티브한 행사를 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 안에 만든 공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 거기다 공간을 꾸며놓고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이론적인 긴 교육을 할 일이 생기면 줌 같은 거 열어가지고 교육하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날 때는 지자체에서 공유해주는 많은 공간들 그런 거 조금씩 빌려가지고 원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 자체가 내가 핵심 무대는 아니지만 남들이 메타버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는 기존에 우리가 실제 세상 오프라인 환경에서 하던 일거리를 들고 들어가서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들도 점점 더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이걸 메타버스를 신기하게만 바라보시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재능을 약간 더 확장해서 저기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게 없을까? 또는 돕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저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을까? 이렇게 두 가지의 시선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시면 일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역사적인 좀 긴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요. 엘빈 토플러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류가 1차 혁명 언제였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좀 배우셨을 텐데. 한 10,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농업혁명기, 그때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혁명기를 보면 그 당시에 농업을 막 제대로 못하고 그냥 채집하고 수렵하고 하다가 정착해서 씨앗 뿌리고 물 줘갖고 농작물 키우면서 거기서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혁명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바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 넘어가는 우리가 흔히 또 이거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산업혁명기죠. 증기기관, 물 끓여가지고 증기기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증기기관 가지고 뭘 할까? 방적기, 처음에는 방적기였거든요. 이렇게 옷감 짜는 거. 방적기는 가지고 뭘 하겠어? 근데 아니죠. 증기기관의 무시막지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국가무역 시작했고요. 또 기차, 엔진에 증기기관 들어갔고요. 엄청난 산업의 발전이 그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 산업혁명기에 증기기관을 잘 활용했던 국가와 그렇지 못했던 국가의 소득 그래프를 보면요. 산업혁명기 전까지는 우리가 잊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소득이 여러분 GDP가 인력 평균, 개인 GDP가 소득이 연 700달러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 똑같이 못 살았어요. 그런데 19세기 초반 넘어가면서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 그 당시에 있던 북미 지역은 꺾으면서 GDP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그때까지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중요한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산업혁명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혁명, 바로 IT,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보화 혁명 크게 세 가지로 세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터넷이죠. 인터넷 여러분 언제 쓰셨을까요? 혹시 젊은 분들 일자리 관련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나는 아기 때부터 썼는데 이러실 수도 있고 저처럼 40대 후반의 분들은 나 대학교 졸업할 때쯤 썼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한 90년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업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여러분. 그 시기를 여러분 잡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인터넷 시기 놓쳤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두 번째 정보화 혁명이 언제냐 하면 2006년,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생겼던 스마트폰 혁명기입니다. 스마트폰 혁명기. 근데 스마트폰 혁명기에서도 여러분 또 많은 기회를 잡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흘러간 것 같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보화 혁명의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메타버스 혁명입니다. 앞서 있던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에는 정보 소통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장점이 있고요. 메타버스는 여기 새로운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장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야말로 세 번째 혁명기의 끝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문명의 대전환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요점 거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를 새로 배우자. 비슷한 문구 앞에서 한번 보여드려요. 바로 패션에서 구찌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구찌 사례가 조금 이해가 안 됐다는 분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 음식 주문해서 드실 때 댁에서 눌러서 주문하세요? 전화 걸어서 주문하세요? 점점 더 눌러서 주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통의 방식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먼저 예측했던 게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페데럴 민족 미국 기업. 페데럴 민족 기업 가치가 5조 원 정도 평가받아서 엑시트를 했죠. 무슨 말이냐? 세상의 소통 방식이 변화를 빨리 읽고 적응하는 기업, 개인은 그만큼 많은 기회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 꼭 다시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들, 또 내 업을 메타버스로 옮기는 일, 두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건, 제가 보여드린 일자리가 절대 전부가 아니겠죠. 여러분만의 또 다른 일자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또 다른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만의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어떤 도전의식으로 직업의 창조자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마지막 적어봤는데, 메타버스의 끝에 뭐가 있을까? 논의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농담과 진담만으로 이 얘기 많이 하세요. 메타버스가 점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매트릭스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영화. 실제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는 집단도 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까워지고 있었죠. 아주 조금씩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세상이 오면 이 세상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현실에 사시겠습니까? 아마 무엇을 선택하시건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아마도 이 이유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메타버스의 끝에 있는 매트릭스를 바라보시건 현실 공간을 더 바라보시는 간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한쪽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류한테 우리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 이전에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 수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간, 여러분의 일, 모든 것이 다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메타버스 세상을 함께 여행해봤던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로 뜨는 미래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메타버스로 소통 방식 또한 바뀐다라는 말씀이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강연에 이어서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교수님 특강 소식을 듣고 사전 신청을 하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선정해서 대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직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들어봤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일을 하며 뭘 배워야 될까요? 디자인, 컨설팅, 영상 편집 등 어떤 역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키워야 할까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인데요.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아바타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하고, 공간 자체, 하나의 건물을 넘어서 전체 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 또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것도 편집해서 영상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툴을 쓰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70이 넘으신 성대 교수님의 누님인데 아바타 디자인을 하세요, 실제. 아, 정말요? 네. 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디자인적인 역량, 원천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때로는 그럼 내가 지금 뭐 디자인 관련된 학과를 사실 가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만의 그냥 개성을 잘 표현해서 한번 시장에 보여주고 부족한 것과 다시 해보는, 즉 다른 역량보다 그냥 도전적으로 해보시면 더 익혀가지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경험을 하고 일단 도전해보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터넷이 더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과부하로 지금까지 저장된 정보가 일순간에 날아갈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이 영화에서 생각하자면 정전되거나 테러 당해서 없어지거나. 맞아요. 한 번쯤 생각하죠. 근데 사실 되게 이게 놀라운 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까운 데 별로 없어요. 되게 멀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로블록스나 이런 서비스를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없고 극지방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요? 예.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실제 엄청나게 정보가 많거든요. 이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막지하게 많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한 시설에 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적인 상상력처럼 특정한 일순간의 공격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를 마비시키거나 이거는 네. 물리적으로는 거의 어렵긴 합니다. 그걸 좀 알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을 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메타버스 안에서 구매를 하는 것과 실물에서 구매하는 것이 연결된다면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굉장히 좀 심오한 질문이기도 해요. 메타버스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도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네. 암호화폐하고 살짝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원래 옛날에 현찰 쓰다가 그다음에 카드 썼고 네. 직수카드 썼는데 네. 화폐라는 개념이 약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세상을 보게 되면 네. 암호화폐를 뭐 개인이나 기업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급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좀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통용하는 일반 화폐와 암호화폐 공존하는 세상에 좀 살게 될 겁니다. 언제쯤 그럴까요? 이게 뭐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정말요? 지역적으로는 많이 시도가 될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반 화폐나 암호화폐 동일하게 네. 오프라인 세상에도 쓰고 메타버스 세상에도 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폐 종류 두 가지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경제면서 좋게 보면 좀 더 경제가 커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도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죠.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그만큼 뭐 사고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어떤 일자리나 일의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정말 메타버스 때문에 뭐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럼 메타버스는 필수로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배운다라기보다 제 주변에 배운 분이 있어. 어떤 분이냐면 되게 의외의 케이스인데 네. 제 주변에 50대 후반의 어떤 교사분이 계신데 네. 저한테 메타버스 소식을 이렇게 듣고서 네. 본인이 메타버스 매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몇 달 있다 만났는데 네.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네네. 하루에 30분씩 메타버스 서비스 들어가서 열심히 썼대요, 이거저거를.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인생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냐? 어떤 거죠? 네. 본인이 네. 보통 매일 저녁 배우자분하고 한강 산책하셨대요. 네네. 산책을 수년 동안 했는데도 한 번도 20대 초반의 청춘이 본인한테 말을 걸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페토 안에 있는 고수부지를 혼자서 놀고 있는데 네네. 이제 매일 30분 쓰다 보면 별로 잘 쓰시겠어요. 아무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와서 먼저 말을 걸었고 이야기하다 이제 나이를 오픈했더니 나는 사실 나이가 많다 그랬고 상관없다. 네. 서로 친구 맺어서 연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이 네네. 내가 김 교수님 아니었으면 네. 평생 아들보다 어린 친구를 챙기지 못했을 것 같다. 되게 놀라운데요, 네. 사실?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함께 강연하신 분들이 나도 뭐 메타버스 플랫폼 열심히 쓰고 뭐 기술을 배우고 사실 이거보다 메타버스를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진짜 현실에서 못 만나던 친구를 결국엔 현실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교수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좀 특이한 건데 네. 제가 실제 얼마 전 학생 상담을 제가 그 메타버스 안에 제 연구실이 있어요. 몇 네네. 군데 있는데 가끔씩 거기서 학생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학생이 상담하자고 거기 들어갔는데 네. 지금 채팅으로 상담을 했어요. 메타버스 상담의 좋은 점은 네. 제가 집에서 일요일날 자다 일어나 떡집머리 상담이 나요. 그렇죠. 아바타는 늘 깨끗하게 앉아있거든요. 늘어질 일이 없어요, 아바타는. 그죠. 아바타 딱 자세도 굽고 항상 표정도 좋죠. 채팅으로 이제 걸걸하지 않은 깨끗한 목소리 채팅을 상담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가 말이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말투랑. 네. 상담 진행된다고 물어봤죠. 너 혹시 외국에서 온 학생이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그 네. 원효대사의 해골물이라고 그래 깨우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사실 이 학생을 네. 진짜 상담실에서 만났으면 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선입견이 생겼겠죠. 이 친구 어디서 그렇죠. 성별이 어쩌고 나이. 네. 이걸 다 잊고서 그냥 나의 한 명의 학생으로만 온전히 만날 수 있었던 게
거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약간 프로그램들 중에 뭐 네. 복면가와 이렇게 복면 쓰고 네. 노래하는 거 있죠. 그쵸. 그런 거랑 또 비슷하네요. 일단 편견이 좀 사라지고 네.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뭐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네. 굉장히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자체가. 뭐 새로운 탐험과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된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현재 가장 그러면 쉽게 메타버스를 접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이나 직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메타버스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네. 비대면으로 원격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실제 이제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네. 제가 올해 만나본 국내 기업이 한 300군데 정도 되는데 네. 그 기업 거의 대부분은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는 메타버스 활용한 근무를 일정 부분 유지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기업들은 네. 거의 90% 이상 다 메타버스에서 쓸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영원히. 예. 네.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메타버스 관련된 뭐 아바타를 만들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네. 업무하는 게 자체가 메타버스 넘어가는 흐름이 있고요. 네. 가장 현재 뭐 메타버스 관련 일을 많이 하는 직군은 사실 거기 쓰는 아이템 같은 거를 창작하는 분들이에요. 네. 왜냐면 그런 창작 플랫폼이 대부분 흔히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그렇죠. 누구나 만들어서 뭐 마치 쿠팡이나 좀 마음대로 올려놓고 팔 수 있는 네. 그런 데가 많아서 그걸 통해서 뭐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지만 큰 돈을 벌겠다 목적을 가지지 말고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50대 후반의 교사분처럼 이 세상을 한번 이해해 본다는 관점으로 네.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디자인 소질이 있어. 뒤뚱맞은 설정이지만 네. 딸기 아이템 만들어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아이들 반응도 보고 반응도 그냥 네. 도전도 해보고 일단 네.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로 공부하기보다 네. 한번 몸을 던져봐라. 도전해봐라. 그럼.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깊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희망이나 행복감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전달이 될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서 참고하고 있는 연구 사례 중에 아직은 뭐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 이런 네. 게 있어요.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으면 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본적인 의향을 컴퓨터로 전달해주는 기기도 개발되고 있어요. 네. 좀 나쁜 쪽으로 쓰면 저런 거예요. 뭐 나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네. 상업적으로 쓰면 네. 예를 들어 게임 업체가 이거 뒤집어 쓰고 게임하면 네. 언제 그 인앱 결제 같은 거 깔면 예전에 구매할까. 이거 너무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연구하고 있는 이제 커널이라는 어떤 사용 예를 갖고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무계기병 환자분들 음. 전쟁 상위 군인처럼 정말 신체를 온전히 움직이거나 말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메타버스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갑거나 먼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현실이 오히려 차갑고 먼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세상하고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정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들이 뭐 국내에서도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 이제 시도 단계이긴 한데요. 올해 서울시에서도 저걸 좀 현재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많이 살잖아요. 네. 우리 강동구도 그렇지만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은 네. 공동주택 거주비 지금 작년 기준 72% 정도가 돼요. 밀집해서 모여 살아요. 그렇죠. 근데 밀집해서 살면 사실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많이 외로운가요? 외롭잖아요. 맞아요. 서울에도 사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도 요즘에 네. 그냥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네.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외로워할까 하면 네.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내가 사람하고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외롭고 세상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어떤 분은 재산이 넉넉하게 있는데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젊은 시절에 친구 다 떨어져 나가고 가족하고 뭐 관계가 복잡해져서 혼자 지내는 분 봤는데 네. 그분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은행을 거의 매일 가세요. 은행도 고액 그 예치금이 있어서 매일 가서 뭐 하면 네네. 은행원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많아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좀 시간을 보내시려고 가신 거군요. 네. 근데 그 은행원분과 알고 있더라고요. 또 알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뭘 상담을 하겠어요. 예치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독은 사실 이렇게 뭐 네. 가난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또 때는 돈이 많아도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을 저 서울시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정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센서를 달아서 움직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 거니까 가정으로 방문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탐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네. 저는 사람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겨서 외로워지는 게 덤바라는 학자의 연구 모델을 보게 되면 사람은 인생에서 사귈 수 있는 절친은 5명, 좀 더 넓은 게 15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고독사에 빠지는 분들은 절친 5명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2명만 있어도 인간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원분처럼 얘기를 네. 좀 진실하게 들어주시고 네.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인생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 뭐 인력이 없는 분도 은행 내려가기가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 공간에 있더라도 좀 더 가까운 친구 한두 명하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작은 모니터나 웹캠처럼 이런 걸 통해서라도 친구들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밖에 못 나가지만 여기 앉아서 식사하는데 친구랑 같이 뛰어놓고 밥도 먹고 그렇죠. 이런 거. 우리는 작은 연결도,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복잡한 연결이 아니라 네. 이상의 작은 연결도 여기서 만들어주면 또 많은 분들을 따뜻한 세상으로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메타버스가 단순히 뭐 사회적으로 뭐 일자리를 만들고 물리적인 것을 해결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따뜻한 감정적인 일들도 많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 강동취업박람회 명사특강 메타버스로 드는 미래 일자리라는 주제로요.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김상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동취업박람회는 강동구청 열린뜰 장기광장에서요. 오늘 5시까지 개최가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창에 강동취업박람회를 검색하시면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동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과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로 뜨는 미래 일자리, 여러분들의 취업,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를 항상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최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